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핫하네요. 박원순 시장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그날 새벽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가 뭐냐.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 이제 타격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해제해야 된다라는 기사들이 아침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계속 그 여당의 국토위원들이 공급 확대를 되니까 그린벨트 해제된다. 홍남기 부총리가 막 JTBC 뉴스 나와가지고 그린벨트 해제해야 되고 공급 확대의 방식으로 이게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계속 여론몰이를 하고 급기야 막 그린벨트 사진이 막 포털에 막 나오고 내곡동 세곡동이 막 들썩인다고 하고 통합당이나 이쪽 애들은 건설사들 나와가지고 마치 내년에 지방선거가 서울시장 선거가 이 그린벨트 해제의 그 이슈인 것처럼 이거를 계속 여론몰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추미애 장관이 딱 제동을 걸죠. 그린벨트 해제 반대? 그러니까는 뭔 뜬금없는 소리야 법무부 장관이. 근데 어저께 그 정세균 총리가 9시 뉴스에 나왔죠. KBS. 그러고 나서 그린벨트 해제 반대한다고. 그러니까는 이거 당정청이 불협화음 아니야 하면서 마치 여당이 정부가 이거를 막 이끌어가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막상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딱 정확하게 방점을 찍어주셨어요. 그린벨트 해제는 반대다.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는 거다. 다른 대안을 찾아라. 예를 들어서 태릉의 골프장이나 이런 좀 놀고 있는 그 부지를 개발을 하더라도 그린벨트는 남겨줘야 된다라고 딱 그 방점을 찍으신 거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 왜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가져가게 되면요, 이건 언론이 이 핑크당이나 이 세력들이 어떻게 이용해 먹을지, 그 다음에 경실련이나 이런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왜곡시킬지는 너무 눈에 뻔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여러 번 말하지만 공급 확대는 답이 아니에요. 지금은 대한민국은 이 다주택자들한테 철저하게 세금을 매겨서 그 다주택을 아무런 불로소득이나 이 세금을 내지 않고 보유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이 원칙을 계속해서 이게 일관되게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정책의 그 효과는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마치 참여정부의 정책의 효과를 이명박근혜가 수혜했듯이 즉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떠들고 효과 없다라고 하는 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이명박근혜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 개판을 쳤어도 사실은 그 참여정부에서 그 기반을 닦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10년을 그나마 안 망하고 버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오늘 조국 교수가 굉장히 핫해요. 조국 교수가 최근에 언론 상대로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죠. 상상인 보도에 대해서 니네 그렇게 해놓고 왜 정정 보도 안 하냐. 재판 보도에 대해서 왜 검찰발 뉴스는 쓰면서 왜 재판 보도 안 하냐. 우종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내 사진을 거냐. 채널A는 내 그 단독 기사를 34건 썼는데 그 중에 29건이 이동재더라? 이러면서 굉장히 조국 교수가 굉장히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을 했었죠. 근데 오늘 진짜 끝내주네요. 지금까지 잘 참아왔지만 대응을 해왔지만 이제 내가 여력이 좀 생겼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이제 법정 투쟁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거든요. 첫 번째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반론보도 정정보도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 두 번째, 그 기사를 작성한 개인의 그 기자한테는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세 번째, 극우 유튜버들한테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하겠다. 네 번째,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병행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종창이랑 들어갔고 김용호 그 가로지기 연구소 김용호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죠. 저는 진짜 조국 교수가 이렇게 지금 바뀐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환영해요. 저는 지금까지 조국 교수가 왜 저렇게 감내할 수 없는 저런 걸 당하고도 저 가만히 있나, 반론도 안 하고. 혹시나 저 사람이 단 하나의 자기의 가족의 그거에 그 죄책감 때문에 말도 안 되는 100만 배의 그 왜곡 보도와 그 인신공격을 다 받아내고 있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정말 이 조국 교수가 이렇게 딱 그 싸움을 하겠다고 나오니까 저는 정말 조국 교수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언론사 이 중요하고 개개인도 정말 중요합니다. SBS 그 표창장 보도 임찬종이나 이현정 이 인간들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동재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유익원 이 수많은 그 검찰발 뉴스를 남발하면서 이 조국 교수와 이 조국 가족의 명예를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리면서 검찰에 부역했던 이 기자들 벌 받아야 됩니다. 근데요. 이 인간들하고 못지않게 가장 잘못을 한 인간이 제가 볼 땐 척척석사예요. 이 찐따. 이 인간이 조국과 이 정경심 교수 이 가족에 대해서 그 던진 그 명예훼손성 발언이나 짜가 가짜뉴스는 셀 수도 없어요. 심지어 이 인간은 취해법권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어느 누구도 비판을 하지 않아요. 어떤 언론도. 진중권에 대한 비판한 기사 보셨나요? 언론과 한 구석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런 짓을 한 게 진중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요. 이 진중권을 제발 고소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진짜 이런 그 생계형 악플러? 그러니까 사라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깨친 해악은 너무 커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언론을 보세요. 다 진중권화 돼버렸어요. 진중권 페이스북을 받아 쓰다가 언론 하나하나가 기자 하나가 다 진중권처럼 행동하거든요. 지금. 그냥 아예 언론이 이제 대놓고서는 이제 민주당과 이 문재인 정부와 싸우겠다라고 나선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페어플레이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 50대의 그 신발 던진 시민을 뭐라 그래요? 연합뉴스 뭐라고 썼어요? 경호원들한테 멱살 잡힌 50대 시민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가해자인데 이 사람이 마치 경호원들한테 피해받은 민주시민인 것처럼 썼다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현상을 다 비틀어가지고 지금 기사를 써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뭐 조국, 윤미향 다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냥 얘네들 자체가 진중권이 됐거든. 그러니까 조국 교수는 지금 이렇게 하실 거면은 좀 진중권 좀 고소해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진짜 그 이재명 지사가 거의 커뮤니티 보니까 골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왜 그랬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들어와 놓고 왜 말 한마디로 그냥 완전히 천냥빚을 그냥 다 잃어버려요. 근데 제가 가끔 이재명 지사를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시간에 언론 인터뷰를 잘못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한 번에 다 신뢰를 다 까먹어요. 이재명 지사는 진짜 본인이 좀 심각하게 대권을 고려하고 있다면 오늘 지지율도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그 정무라인을 좀 바꿔요. 지금과 같이 민감한 시기에 진짜 이 서울시장이 이 박원순이란 한 사람이 그냥 이 언론에 의해서 여성단체나 이 페미나치들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능욕을 당했어. 그 한 사람의 인생이나 가치나 모든 게 다 부정당하고 그냥 완전히 성추행만 남았어요. 이렇게 당한 상황에서 민주당도 그 민주당에 있는 여성 의원들이 오히려 힘을 못했어요. 의리라고는 1도 없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거에서 억울하고 분통하고 있는 이 지지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울고 싶은데 뺨 때려버렸거든. 오늘 인터뷰는. 한 정치인이 시민운동가가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들을 이 힘과 위력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조차도 못하고 2차 가해라고 하고 감수성 뭐 하면서 입도 뻥끗 못하게 하고 침묵도 2차 가해라고 하고 심지어 이제는 말도 못하게 자살도 가해라고 하는 이걸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재명 지사의 오늘 인터뷰는 그냥 저들의 논리에 그대로 순응한 거거든. 수능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민주당이 내지 않는 게 상도덕이고, 이게 정치도에 맞다라고 한 거는 저는 이재명 지사의 이 정치 감각이 이게 좀 약간 문제가 된 게 아닌가, 무너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이 균형 감각이. 그냥 박원순 시장을 완전히 그냥 죄가 있는 사람으로, 비리가 있는 사람 혐의자로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 낙인을 찍어버린 거잖아요. 이거에 사실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진짜
정무 감각이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왜 하필 김현정이라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냐고. 제가 볼 때 진짜 최저질이 그 언론인 중에 하나가 김현정이에요. 이 김현정이 진짜 완전히 뇌를 놓은 게 뭐냐. 이 여자는 언론인으로서의 진짜 일대 자격도 없어요. 늘 핫한 이슈를 딱 가져와서요. 맨날 양비론과 물타기와 중립이에요. 기계적 중립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이슈를 전부 다 물타기를 해버려요. 그리고서는 딱 핵심이 되는 그 이슈에서 사람을 불러서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논란의 한복판으로 만들어놔요. 그 이슈가 정상으로 가게끔, 정도로 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물타기를 하고 중탕을 하고 다 그냥 하는 게, 이 미꾸라지 물어넣는 듯 하는 게 이 김현정의 뉴스쇼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거든. 저런 이런 저질 프로그램이 왜 아직까지도 시사 프로그램의 중심으로 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지 저는 사실 이해 불가해요. 김현정 같은 경우가 진짜 이 교묘한 게 뭐냐. 이 여자는 맨날 자기가 되게 진보적인 척하고 중립적인 척하고 뭐 자기가 뭔가 끼어있는 척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 질문을 보면요. 굉장히 함정이 많아요. 오늘도 이재명 지사한테 뭐라 그래요. 서울시장 내지 말아야겠는데 이거 어떻게 사냐고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 하십니까?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왜? 이 여자한테 이게 중요한 거야. 민주당이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이 여자한테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낙연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분란을 일으키겠다라는 거거든. 왜 이런 사람한테 낚여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왜 이렇게 실점을 하냐고.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런 식으로 실점을 한두 번 계속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이재명 지사는 미래가 없죠. 네, 오늘 사실은 이 박원순 선거 캠프 유세위원장이었던 그 하석태라는 분이 김재련한테 공개 질의서를 그 페이스북에 날렸거든요. 근데 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김재련 변호사에게 몇 가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4개월 전 현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여비서가 남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한 당사자와 동일하고 그 당시 김 변호사께서 변호를 맡으신 게 맞나요? 두 번째, 그때부터 그 여비서에 대한 김재련 변호사의 박 시장님 관련 여부에 대한 상담과 조사가 진행된 것인가요? 해당 여비서가 현장에 나온 것은 수년간 딱 2번. 그것도 시장님 권유가 아니라 동료 여비서의 권고로 나온 것이 사실인지요. 위 사항들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해명을 못하신다면 김 변호사 당신이야말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교사죄 혐의가 있는 범죄 혐의자 아닌가요? 네, 여러분. 만약에 이 피해 당사자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듯이 만약에 그 4월 달에 그 사건의 당사자가 맞다 그러면은 이 사건은 완벽하게 이 여성단체와 이 김재련이 만든 하나의 그냥 정치 공작인 거예요. 그 유령을 하나, 또 팬텀 레이드를 하나 세우고, 병폭을 하나 세워놓고,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돼요. 완전히 다른 스토리. 주진우 기자가 며칠 전에 그 얘기했죠. 이 박원순 시장과 이 고소인 사이에 큰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때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이 남자 비서와. 그리고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것들은 내가 다른 방송을 통해서 발표를 하겠다. 시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나오지 않는 대단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언론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김재련 변호사는 이걸 밝혀야 돼요. 지금 그 4개월 전에 그 서울시에서 있었던 그 사건의 당사자가 이분이 맞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까지 언론은 이거를 숨겼거나 여러 언론이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왜냐, 여러분 그 며칠 전에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동일인이 아니다라고 여러 언론에서 썼거든요. 근데 만약에 동일인이 맞다고 하면은 여성단체도 김재련도 언론도 철저하게 속인 거예요. 이게 공작이 아니면 뭐죠? 김재련 변호사는 빨리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